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본 풍수과학원에서는 풍수만설을 개설했습니다. 이 풍수만설에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인간 삶에 필요한, 또 나랏일에 필요한, 국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풍수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이 풍수라는 것은 숨을 쉬고 사는 것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그 작용이 다 풍수에서 되기 때문에 모든 얘기가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풍수만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풍수만설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미래가 어떻게 열려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지금 아주 열중해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과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왜 더 관심이 가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밝히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성공 확률 90%. 대권은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하늘이라고 할 때 이번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운명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 타고난 운명으로 80%의 미래가 결정된다. 따라서 누구나 결정된 운명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데 운명은 직계 조상 음택에서 발원되며 그 음기가 직계 자손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운명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명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첫째로 조상 3대 음택 길흉 여부 간평, 두 번째로 타고난 사주팔자 연널릴 시지어 감정, 셋째로 배우자 사주팔자 감정, 넷째로 살고 있는 양택 길흉 여부 간평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권 주자들의 운명을 비교하면 누가 대권에 성공할 것인지를 100% 알 수 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대권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늘이라는 것이 민심이다. 국민이라는 것이죠. 국민이 어쨌든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것은 국민이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대통령은 제가 이 두 사람만 우선 비교했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고난 운명도 그렇고 그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 중요 부분을 감정을 했을 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것은 내 운명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운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보자들을 운명을 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조상 음택, 그리고 내 사주팔자, 배우자 사주팔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양택, 길흉, 이 네 가지에 의해서 누구나가 운명이 결정됩니다. 대권 주자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런 그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19대 대권 주자 5인 중
홍준표, 유승민, 심삼정 후보는 운명적 어려움과 현실을 감안하여 논외로 하고 제외하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을 비교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두 후보도 일부 조상 음덕과 사주팔자만을 비교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렇습니다. 5사람 중에 3사람은 운명적으로 미치질 못하더라고요. 지금 지지도와 같이. 그래서 3사람은 빼고 2사람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2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를 다 비교한 게 아니고 조상 음택, 조상 묘지하고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만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주팔자도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주를 풀어봤을 때에 그 사람의 운명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2012년도에 같은 날 두 후보의 조상 음덕을 본 대권 운이다. 문재인의 조부와 그 윗대 조상은 이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간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친 묘지만 보게 되었다. 부산 천주교 공원묘지에 있는 부친 묘지는 자손에게 무해무득이다. 청룡백호가 형성되어 자손들의 화목을 이루었고 현무가 원만하여 추진하는 일에 진행은 되지만 조산이 훼손되어 구설이 많게 된다. 주작 형상이 약하게 있지만 재물도 넉넉하게 된다.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귀성은 없다. 사주에도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팔자는 아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대권을 쥘 수 있는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기에 기회가 된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부친만을 봤을 때에 해와 득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 현무가 원만해서 그냥 추진하는 일은 원만히 되지만 그 현무 위에 조산이라고 그래요. 현무 위를 갖다가 이 묘지 뒤에 있는 산인데요. 이 산 그 꼭대기에 있는 산을 조산이라고 합니다. 이 조산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그 이상한 말들이 구설이 많이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안철수. 안철수의 증조부 묘지도 부산에 있었다. 야산이었다. 깜짝 놀랄 만큼 명당이다. 안철수의 운명이 증조부 명당 영향이라는 것을 거울 보듯 알 수 있었다. 청룡백호는 물론 주위의 기가 모아져 화목을 이루었고 주작, 이 묘지와 적당한 거리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귀한 자손이 배출되는 귀성이 완벽하게 있다. 대개 조부보다 정조부의 음덕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치를 감안하면 안철수도 정조부의 영향이다. 그리고 정조부 묘지의 형상과 안철수의 운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묘가 나쁘면 안 된다는 말과 같이 이 안철수의 정조부 묘가 안철수를 배출시켰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수가로서 아쉬운 것은 모 방송 취재팀과 문재인 부친까지 간평하고 인터뷰를 해야 했기에 전체 산을 둘러볼 시간이 없어 어떤 형상의 명당인가를 확인하지 못했다. 문제는 안철수가 이번 대권뿐 아니라 앞으로의 대권도 어렵게 되었다는 결정적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들은 바에 의하면 조부묘지를 파묘해서 화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을 하는 자손에게 치명적이 된다. 더구나 대권 성공은 어렵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조부의 묘를 파서 화장한 것은 아주 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어려움은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생존하는 부모는 자손에게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운명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정신적 영향을 미칠 뿐이고 운명적 영향을 미치진 않으나 매장했던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는 것은 자손에게 흉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실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0년도에 명당에 모신 조부묘를 파서 화장한 후 서울시장직에서 내려왔고 그 후 재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이해찬 전 총재도 2010년에 부모묘를 파서 화장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선진당 대표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 후 정치에서 멀어졌다.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조상의 묘를 파서 화장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 대권 주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입장입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영향이라는 거. 다음은 두 후보의 사주팔자를 비교해 보았다. 문 후보는 1952년 음력 12월 10일 술시생이다. 문 후보는 64세부터 을경합으로 금이 되었는데 금은 문 후보에게 관운이다. 또한 64세부터 대운이 68세까지 5년간 강하게 들어왔다. 현재 66세인데 2017년 정유년에도 사유축이 되어 합이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대운과 연운, 달운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또한 4대운이므로 73세까지 관운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어 우여곡절 끝에 임기는 마치게 되지만 사주팔자에 골치 아픈 사건이 많은 팔자다. 그리하여 불안정한 현실의 대한민국은 국가 발전에 지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기의 주장이 약한 사주이므로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진다. 아랫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힘들어지게 된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된다. 재물에도 손실이 온다. 재물운이 있어 돈은 있는데 나가는 편이다. 두뇌가 좋으나 안철수만 못하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나쁘진 않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사주가 용해에 돼지날 태어났다. 진해는 원진이 끼어 평생 짜증나는 일이 많은 팔자다. 따라서 운명적으로 평생 구설이 많은 사주다. 결론적으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 큰 이유는 청계천 개복으로 인하여 국운이 상실되었고 청와대 터가 국가 발전에 지장이 많은 흉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국가 발전과 대통령 본인으로 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국운이 80% 영향이고 대통령운이 20%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안 후보는 1962년 음력 1월 20일 지인시생이다. 이 사주는 정치보다 학자, 연구하는 팔자다. 특히 집요하게 하는 연구를 잘한다. 고집이 세고 여러 사람과 융합을 잘 못한다. 따라서 정치가로는 맞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55세까지는 따뜻한 운이 좋아서 승승장구한다. 2017년 56세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대권 후보로는 되지만 조부모 화장으로 인한 흉이 작용하고 문 후보가 음력 4월에 관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다. 2017년은 해운에서 호랑이 띠에 호랑이 달에 태어났으므로 해운과 달이 원진이 되어 짜증나는 일이 많은 해다. 사주에 재물운이 좋다. 따라서 부자가 된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또 문 후보보다 두뇌가 더 좋고 올곧은 사람이다. 안 후보가 아쉬운 것은 음력 3월에 관운이 문 후보보다 더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3월에 선거가 있었다면 대권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문 후보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후보보다 대권운이 강했으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권에 나섰을 때도 본 풍수가는 안철수가 다른 후보보다 대권운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안철수가 대권을 잡는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때 문 후보에게 양보하지 않고 밀고 나갔으면 대권에 성공했을 것이다. 지금은 대권운이 문 후보와 반대가 된 것이다. 문 후보가 이번에 양심적으로 안 후보에게 양보했다면 대권에 될 수 있다. 안철수 인생에 문재인이 숙명적 라이벌로 당하게만 된 것이다. 다만 두 후보의 네 가지 운명 중 배우자 운명과 양택 길흉을 비교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길흉 여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듯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냥 두 가지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끝으로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로서 국가가 안정되고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결정적 방법을 제안한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국정을 수행한다고 한 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잘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흥망성쇠의 근원은 청계천 복개 여부와 청와대 터의 영향이다. 이 두 곳을 피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잘 될 수 없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그 방안이 연구가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양택 명당이 서울을 근교에 있다. 이곳은 당선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 양택 명당에서 대통령이 나란 일을 본다면 청계천의 대흉과 청와대의 흉터를 피할 수 있으므로 나라가 곧 안정되고 국군이 융성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 모든 면으로 기대 이상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위대한 자연을 활용할 수는 있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풍수연구의 결론이다. 풍수지리학이 자연활용법이다. 따라서 자연활용법은 돈 안 들고 힘 안 들며 싸우지 않고 국가 발전은 물론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임을 국민과 대통령 당선자는 명심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나라는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은 10%고요. 자연의 위력, 풍수지리, 이 자연활용법이 90%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90%의 운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의 노력을 해도 이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도 운이 깨진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은 뭐 잘 안 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을 개복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운명이, 흥망성쇠 운명이 청계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덮든지 아니면 비보풍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안 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청와대 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미 다 증명이 됐고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는 600년 전부터 거기서 정치를 했어요. 지금까지 잘 됐나요? 정치 대통령들이 모두가 다 그 흉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풍수지리학입니다. 결국 나라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풍수연구가로서 도선풍수 전수자로서 연구하는 것이 뭐냐? 마침
서울 근교에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명당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청계천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청와대 터, 나쁜 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라 일은 잘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한 겁니다. 결론은 뭐냐, 제 얘기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은, 또 우리 국민은 이 말을 명심하고 꼭 이것밖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당선 누가 될 것인가, 문재인이 된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또 겸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